남편과 시댁에 지나친 사치로 너무 힘이 들어 이젠 헤어지고 싶고, 또한 정리정돈을 잘하지 못하는 성격을 고치고 싶다는 사연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할 때는 좋아서 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네요. 질문자와 남편은 성인 대 성인이니까 같이 살아보고 안 맞으면 헤어지면 됩니다. 그러나 먼저 애들과 상의를 해야 합니다. 아빠와 할머니가 나쁜 건 아닌데 돈 씀씀이가 엄마와 맞지 않아서 살기가 어렵구나. 엄마와 아빠가 헤어져도 너희들은 괜찮겠니? 이렇게 물었을 때 아이들이 헤어져도 가끔 아빠한테 놀러 가고 할 테니 그렇게 해도 돼. 이렇게 대답하면 헤어져도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엄마가 힘든 건 알지만 그래도 아빠하고 함께 사는 게 우리는 좋아. 이렇게 대답하면 남편과 같이 살아야 해요. 그리고 정리정돈을 잘하지 못한다면 그냥 어질러 놓고 사세요. 굳이 정리정돈을 안 해도 됩니다.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대신에 이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정리정돈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습관이 있듯이 남편과 시어머니도 습관이 그렇게 형성된 것이구나. 남편도 안 그러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아내가 자꾸 억지로 고치려고 하면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정리정돈이 안 되는 문제를 놓고 남편이 계속 질문자를 압박하고, 그래서 질문자는 약속해 놓고 못 지키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질문자에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것처럼 딱 한두 번 얘기해 보고 안 되면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사람은 습관이 나하고 다르구나. 한국 사람이 좀 깔끔하다고 해도 일본 사람과 비교해 보면 평균적으로 정돈이 안 되는 편에 속해요. 그렇다고 한국 사람이 정리정돈을 전혀 안 하고 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과 비교해 보면 깨끗한 편이거든요. 이처럼 판단은 상대적입니다. 어릴 때부터 어떻게 살았느냐에 해당하는 문화적인 습관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 질문자가 정리정돈을 잘 못한다면 남편한테 양해를 구해야죠. 정리정돈하는 습관이 안 돼서 고치기가 쉽지 않아.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할 테니 좀 기다려줘.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가 만약 이혼해서 혼자 산다면 정리정돈을 안 하고 살아도 돼요.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야 정리정돈을 할 필요가 있지. 혼자 사는데 정리정돈을 잘할 필요는 없죠. 만약 저처럼 절에서 여럿이 산다면 정리정돈을 굉장히 잘해야 합니다. 여러 명이 같이 사니까 걸레든 빗자루든 제자리에 갖다 놓아야 다른 사람 있을 때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혼자 살면 자기만 편리하면 되지 정리정돈을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부가 같이 살 때 습관이 서로 다르면 갈등의 원인이 되니까 아내는 남편한테 맞추기 위해서 정리정돈을 조금 신경 써야 하는 거예요. 반대로 남편은 자기 습관과는 다르지만 아내가 어질러 놓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질문자는 자기 습관에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자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아끼고 저축하며 살았다고 했잖아요. 남편과는 습관이 다르게 형성된 겁니다. 미국과 독일 두 나라 모두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두 나라 사람들의 소비 방식을 비교해 보면 미국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보다 3배에서 5배쯤 많이 써요. 한겨울에 독일인들의 집에 가보면 난방을 안 해요. 추워서 못 살 정도로 엄청나게 아낍니다. 그러나 미국인들의 집에 가보면 겨울에도 더워서 옷을 다 벗고 있어야 할 정도로 난방을 막 틀어요. 미국은 가난하든 부자든 구분 없이 물자도 음식도 막 사용하는 반면 독일은 대부분이 아껴 쓰는 문화를 갖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보다는 절약하는 편이지만 미국 문화가 많이 들어와서 씀씀이가 좀 해픈 축에 들어가요. 일본은 한국보다 국민소득이 높은데도 소비는 한국이 더 많이 씁니다. 한국 사람이 일본에 가서 집과 음식을 보면 너무 쫀쫀해 보일 거예요.
사실 중국 사람들도 경제적으로 부족해서 못 쓰는 것이지 잘 사는 사람들은 돈 씀씀이가 한국 사람보다 더 큽니다. 이게 다 서로 다른 문화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질문자의 남편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죽어서 돈을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닌데 쓸 만큼 쓰고 살지. 왜 저렇게 궁색하게 살지? 그와 달리 죽어서도 돈을 가져갈 듯이 몇 푼 쥐고 떠는 질문자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너무 근검절약해도 구두쇠라고 욕을 얻어먹고 너무 헤프게 써도 낭비한다고 욕을 얻어먹었던 겁니다. 질문자와 남편은 서로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르니까 이해하면 됩니다. 질문자는 아껴 쓰고 남편이 헤프게 쓰는 것은 내버려 두면 돼요. 남편은 자기가 번 돈을 자기가 쓰는 거잖아요. 질문자의 돈을 가져가지 않는 이상은 간섭할 일이 아니에요. 질문자의 돈까지 가져가서 쓴다면 같이 못 산다고 결론을 낼 수 있는데 질문자의 돈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질문자는 남편이 3년 동안 생활비를 보태지 않는 것을 갖고 문제를 삼고 있는데 이혼을 해도 질문자와 애들 셋의 생활비는 어차피 질문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잖아요. 이혼할 때와 안 할 때 이익과 손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혼해서 이익이 되는 게 없잖아요. 당장 남편이 생활비를 안 보탠다는 것 때문에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이혼을 한다고 해서 실익은 없어요. 이혼을 하지 않고 그냥 함께 사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도 남편이 애들과 놀아주기라도 하잖아요. 이미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혼해서 얻는 이익이 별로 없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번 돈으로 당신이 쓰는 것까지 내가 어떻게 간섭하냐. 내 것만 안 가져가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버려 두세요. 나한테 직접 손해가 안 되면 문제 삼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남편이 헤프게 쓴다는 것도 질문자 기준에서 본 거예요. 반대로 남편이 보기에 질문자는 근검절약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일 거예요. 평가는 서로 상대적인 겁니다. 다 큰 어른을 내가 어떻게 뜯어 고치겠냐. 나에게 손해만 안 끼치면 괜찮다. 내 것까지 가져가서 쓰겠다 하면 그땐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놔둬요. 아이들이 아직 어리잖아요.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한 건데 같이 살든 헤어지든 그게 뭐 그리 특별한 문제겠어요. 결혼이라는 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발칵 이혼한다고 해도 이득이 될 게 별로 없어요. 아이들만 힘들겠죠. 당분간은 그냥 사는 게 더 나아요. 대신 남편을 문제 삼지 말고 인정해 주세요.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더라도 상대가 좀 봐주면 아내가 잘못했구나 반성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못한 것보다 상대가 더 심하게 구박하면 저항감이 생겨요. 엄마가 아이를 혼낼 때도 아이가 반성할 만한 수준으로 야단쳐야 합니다. 아이가 보기에 자기가 잘못한 것보다 더 심하게 야단 맞으면 억울한 마음만 듭니다. 그러면 교육 효과는 없고 엄마가 성질 부리는 것밖에 안 돼요. 질문자가 남편을 지나치게 문제 삼으니까 남편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반발 심리가 더 세진 겁니다. 이혼이나 별거를 해서 혼자 살게 되면 어차피 본인 돈만 본인이 써야 하잖아요. 남편이 질문자가 번 돈은 안 가져가고 자기가 번 돈만 자기가 쓰는 건 이혼하든 별거하든 똑같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득도 없는 이혼을 하려고 해요. 특별히 같이 살아서 더 손해가 안 난다면 애들을 위해서 아이의 아빠를 존중해주고 사는 길이 장기적으로 나에게도 아이에게도 낫습니다. 남편을 이해하면 내 가슴이 시원해집니다. 내가 남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상대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서 내가 괴로운 것이라고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도몽상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돈을 헤프게 쓴다는 핑계로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우울하고 괴로운 거예요. 꽃을 보고
꽃이 참 예쁘네. 하면 내가 기분이 좋지 꽃이 기분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남편을 이해하고 남편의 좋은 점을 찾아서 인정하면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도 아빠에 대해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상대의 좋은 점을 찾는 연습을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